이 영등포는 뭐 앞으로 이제 그 많이 도시화되면서 많이 변화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뭐 한강 이남의 중심이면서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이 앞으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의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죠. 평균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축 원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영등포동. 늘 생각하는 거는 항상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입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등포가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럼요. 예, 앞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될 텐데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의 최중심의 입지로서 가장 이제 중간 부분에 입지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경인로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영등포역에서 이제 3분 이내에 상업지역에 위치를 한 132호실의 이제 오피스텔로서 타임스퀘어와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상권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주변에는 뭐 뉴타운이라든지 많은 어떤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는 당연히 앞으로도 올라가게 될 현장이고 특히 현장 바로 앞에 70년대의 대표적인 어떤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었던 고가가 철거가 되죠. 이 고가 때문에 길도 많이 밀리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랬었죠. 네. 이제 이 고가가 철거가 되면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한 이제 문화시설, 공원시설들이 새롭게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으로서는 매우 큰 입지적인 또 하나의 장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뭐 가격도 2억대 이하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종 오피스텔의 주변과 비교해 본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등포는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죠. 네. 뭐 우선은 1호선도 있지만 이제 영등포 시장역과도 5호선과 가까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6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이 편리해서 강남 못지않은 지하철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뭐 올림픽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이런 그 노들길까지 간선도로 잘 되어 있어서 동서남북 간의 이 업무 지역으로서의 이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영등포의 수요뿐 아니라 뭐 금융, 언론, 방송, 통신이 있는 이곳 여의도의 수요를 특히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림선, GTX까지 광역교통망까지 합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까지 어떤 상권의 영등포 전체 그 상권의 근간이 된 곳이죠. 그래서 상권은 뭐 너무나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영등포에 없는 여의도의 어떤 생활시설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로서 영등포의 발전과 함께 충분한 어떤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KBS 공채 출신인데 이 영등포 고가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근데 영등포 고가 네. 철거 덕분에 네. 그 지역 근처가 다 고가가 되겠네요. 시세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화가 된다라는 것, 또한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로 특화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 형태로 또 복합 개발들이 대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 광역교통망의 구축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사업, 또한 중공업 지역이 많죠. 중공업 지역의 재생 관리, 또한 주거 환경 개선, 또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 시설이 의외로 또 영등포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산업 공간이 이게 생기는 그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개발이 될 텐데요. 우선 이제 중공업지 비율이 58%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서남권 발전은 필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적인 자립된 지역으로 육성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낙후되어 있었던 이 영등포 지역의 중공업 지역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되면서 모두 이제 종상향된 시설들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반 시설들로 정비가 되면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산업 혁신의 어떤 기반축으로 발전이 되면서 여의도와 연계된 어떤 마이츠 문화산업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 바로 중공업지 개발의 필수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 일대를 그러니까 개발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의도에서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로를 전 후반부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가가 철거가 되고 또한 이제 영등포역이 복합 환승센터로서 입체적인 복합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물레동이 이제 물레 머신ing밸리라든지 또 문화 어떤 시설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업무 산업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금융 중심지와 연계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금융 중심으로 특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등포역 주변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 터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서부간선도로는 올해 완공되고 제물포 터널은 내년 초에 완공이 되죠. 그래서 교통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 모두 좋아지게 되고요. 뭐 신안산선 또 GTX 비노선도 22년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또 신림경전철도 이제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철도가 복선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다른 그 도심들과 이제 연계가 통합되면서 교통의 어떤 균형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산업의 균형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직장인의 유치가 좋아져서 어떤 직주근접의 최강의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철도 노선이 완료가 되면 영등포는 서남부권의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되는 이 도심화되는 영등포의 미래 가치는 어느 지역보다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교통망의 허브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계속해서 현재 이 영등포동의 이 오피스텔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2천에서 2,100만 원으로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2천만 원대 투자는 이제 앞으로는 뭐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월세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이면은 이제 낮지 않은 가격이죠. 월세로서는. 그리고 대출은 한 70% 활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8천에서 8,100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동 원룸 오피스텔 시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9,100만 원에서 2억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2천에서 2,1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8천에서 8,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 오피스텔은 이제 우선 초역세권이라는 것, 또한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상권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한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당히 거대하게 발전을 하는 곳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이제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을 하였고 기본적인 풀 옵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한 빌트인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편리성을 높였고 안전 보안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임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약 조건, 하자 보증 조건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